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이진경 교수님의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을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나는 오늘의 나를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 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러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현재의 나의 삶, 그리고 그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했던 작은 용기에 대해 잔잔히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작은 용기를 내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는 어쩌면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 삶의 변동을 크게 일으키지 않아도 시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한 걸음씩의 자유를 위해 20개의 강의를 책에 실어두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강의에서 저자는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진 사건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신기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수반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너무 당연하겠지요. 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 사건과 사고는 무척 다릅니다. 사고는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어떠한 것이며 부정적인 색채가 담긴 것이라면 사건이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삶이 변화하고 그것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일생일대의 사건, 그것은 뜻밖의 순간에 다가와 누군가의 인생을 그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으로 바꿔놓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애초의 궤적에서 벗어난 이탈에 대한 긍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춘향전에서라면 춘향의 삶에서는 이몽룡과의 신분을 넘어선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책방에 도련님이 나를 언제 보았노라고 불러오라 재촉하더냐. 누가 네 녀석더러 눈병에 노란 수건이여.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격으로 턱 밑에 다가 앉아 주장이니 고양이니 주섬주섬 중얼중얼 일러 바치더라더냐. 예, 춘향아, 나뭐 그런 말 너무 하지 말어이. 우리 댁 도련님이 물이 빼어나고 풍채는 두목지요, 문장은 사마천이요, 세간이 갑부요, 친가는 왕족이요, 외가는 권문세가요, 성품도 호탕하지러이. 너 같은 계집아이 이번에 건너가서 초친 해파리를 만든 후에 물명주소 그 가랑이를 설적 궁배에다가 왼쪽 볼짝에 떡 붙이면 나머니 뭐든 이것이. 나도 니 덕에 소년 수노나 한번 하여 보자꾸나. 춘향은 이렇게 이몽룡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춘향은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위해 떠나간 후에도 목숨을 걸고 이몽룡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정절을 지켜 춘향의 이름으로 춘향전이라는 한국의 고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전인 홍길동전에서라면 홍길동이 부당한 처우에 어린 나이에도 집을 떠나는 것을 결심한 그 순간이 바로 사고가 아닌 사건일 것입니다. 스토리는 시작합니다.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던 때 매우 총명해졌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해 서럽고 원통한 마음에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회하기를 여러 날이었는데 어느 날 길동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기생초란이 길동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미고 길동은 목숨을 부지하고 위기를 면합니다. 홍길동은 분한 마음과 서러운 마음을 녹이지 못하여 상공의 침소로 나아가 하직을 아뢰고자 합니다. 공이 길동을 불러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니 어찌 자지 않고 이리 방황하느냐. 길동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일찍이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의 1이나 갚았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어렵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공께 참수하고 소인을 죽이려 했사옵니다. 겨우 목숨을 보전하였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기에 상공께 하직을 고하나이다. 니 무슨 병괴로 어린 나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소인의 신세는 흘러가는 뜬구름과 같습니다. 상공께서 버린 자식이 어찌 참수할 수 있겠사옵니까? 상공은 길동의 한을 풀어주고자
호부 호영을 허락하고 길동은 하직하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듯 일생에서 사건이 휘말려진 인물의 일생은 펼쳐지고 수많은 다른 사건들을 또다시 일구어내게 됩니다. 삶은 연속으로 이어져 가는 길 같지만 삶에서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선을 스스로 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사건을 마주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아직 이렇다 할 구분된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은 개개인은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될 길을 향해 천천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구부러진 길이 여러 개인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순간순간 수많은 용기를 내어서 하루하루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가며 얻어낼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 가능성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처지와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유에 대해서 저자는 마지막 강의에서 나 없는 자유의 유쾌한 웃음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아상과 차이의 철학을 말합니다.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것. 동호 반복이지요. 그 속에서 타인의 말과 행동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모두가 다르고 내가 척도의 기준이 된다면 대화가 불가능하겠지요. 아상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진정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소신과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있을 수많은 타인들의 차이를 긍정해주는 노력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이루어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긍정해 주어서 번민에서 벗어나는 것, 차이를 마음껏 긍정해주고 자유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타인의 저항을 바라보면서 그의 저항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서 아상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마지막 챕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은 철학 수업이라는 이름에서 자유로운 책인 듯합니다. 내용의 깊이에 비해서 철학의 무게와 지식을 훌쩍 덜어내고 풀어쓴 도서로 철학이라는 단어를 걷어내버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철학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유롭고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